숫자들의 배열을 수열이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봤었습니다. 3, 7, 11, 15, 19 일정하게 더해지는 수열 4씩 더해지고 있어. 그래서 일정하게 더해지는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고 얘기하고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하고 첫 번째에 있는 항, 각각을 항이라고 얘기해서 첫 번째에 있는 항을 초항 A1 A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 B라는 수열이었으면 B1 C라는 수열이었으면 C1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두 번째 있는 항을 A2 세 번째 있는 항 A3 네 번째 있는 항 A4 이런 식으로 나가서 n번째 있는 항 AN이라고 얘기하면 이때 AN을 일반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n번째 있는 항이야 그거를 일반항이라고 얘기하는 거. 첫 번째 있는 항이야 얘네들을 초항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일정하게 더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일정하게 더해지는 숫자를 D라고 얘기하면 이때 이 D를 공차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초항 더하기 공차는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네 번째 항. 이렇게 하다 보면 두 번째 항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초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한 거. 세 번째 있는 항은 초항에다가 공차를 2개 더한 거. 초항에다가 공차 2개를 더했더니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차를 3개 더한 거. 3D. 그러면 n번째 있는 항은 초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한 거. 두 번째 있는 항일 때 D 하나, 세 번째 있는 항 2D, 네 번째 있는 항 3D, n번째 있는 항은 n-1 D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초항에서의 A1은 생략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초항 더하기 n-1 D 이렇게 얘기하면 걔네들이 일반항이더라.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서 가지고 있는 성질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가운데 있는 거 곱하기 2하면 7 곱하기 2는 뭐랑 같다?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3 더하기 11이랑 같다. 15를 곱하기 2하면 얘 앞에 11 더하기 얘 뒤에 19랑 같다. 11 더하기 19랑 같다. 얘네들은 두 칸씩 건너뛰어도 성립했었습니다. 15라는 녀석을 곱하기 2하면 얘 앞으로 두 칸 7, 얘 뒤로 두 칸 23 더한 거랑도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을 등차 중앙의 성질이라고 얘기했고 얘네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번째 있는 항은 초항 더하기 n-1 공차 D예요. 실질적으로 구할 때는 얘네들 1차 방정식, 1차 함수처럼 얘기해서 공차가 3이고 초항이 10인 등차 수열을 구해. 그러면 3n으로 시작하고 n에다가 1 넣었을 때 10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7 해서 일반항을 구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두 번째는 등차 중항입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A, X, B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EX는 A 더하기 B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두 번째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 n번째 있는 항이 있으면 이 다음에 있는 항은 A, n 플러스 1번째 있는 항일 거고 이 다음 항은 A, n 플러스 2번째 있는 항일 거야. 그래서 등차 중항의 성질이라는 건 가운데 거 곱하기 2 했더니 2 곱하기 A, n 플러스 1항은 얘 앞에 있는 항 더하기 얘 뒤에 있는 항이랑 같더라. n번째 있는 항 더하기 n 플러스 2번째 있는 항이랑 같더라. 선생님 지금 비단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해도 됩니다. n번째 있는 항을 2배한 건 얘 앞에 있는 항 A, n-1 n-1 더하기 얘 뒤에 있는 항 A, n 플러스 1항이랑도 같더라. 이렇게. 그래서 등차 중항의 성질 공부했었고 등차 수열의 합도 공부했었습니다.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 55.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인데 1, 2, 3, 4, 5, 6, 9, 10 다 더하면 55인데 그 55 어떻게 나온 거였니? 1이랑 10이랑 더하면 11입니다.
2랑 9랑 더하면 11이고 3이랑 8이랑 더하면 11이고 4, 7, 5 4하고 8, 7 더하면 11이고 5하고 6이랑 더하면 11이야. 그러니까 11이 몇 개 있는 거야? 5개 있는 거야. 그래서 55였던 거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랑 둘이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 중간값을 구한 거야. 1이랑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 두 번째 거랑 맨 뒤에서 두 번째 거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 그런 것들이 10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5가 나왔던 겁니다.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건 제일 앞에 있는 초항, 제일 뒤에 있는, 이건 지금 10번째 항이니까 A10이겠지만 맨 마지막에 있는 10번째 항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전체가 몇 개였던 거야? 1부터 10까지 10개였던 거야? 함수를 곱해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낼 때는 n항까지의 합이야 SN이라고 나타내고 공식으로는 2분의 항수, 전체 항수 곱하기 첫 번째 있는 항, 초항 더하기 n번째 있는 항, A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얘네들 식을 바꿔줄 수도 있었지. AN이라는 거는 초항 더하기 n-1d니까 AN 대신에 초항 더하기 n-1d라고 표현하면 초항 더하기 초항이니까 2A1 더하기 n-1d 곱하기 항수 n개 나누기 2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구할 수 있었어. 그래서 등차 수열 구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겠습니다. 1번 봐봐. 1번. 일곱 번째 항이 13이고 13번째 항이 25다. 이거 어떻게 했었니? 7번째 항이 13이라는 건 등차 수열이면 초항 더하기 n-1d 6d가 얼마? 13이라는 얘기고 A 13이 지금 25래. 13번째 항은 초항 더하기 몇 d? 초항 더하기 몇 d? 12 d가 얼마? 25란 소리야. 얘네 둘이 연립할까?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뺐더니 6d는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뺐더니 12. 그래서 d는 2였던 거고 뒤에다가 2 넣었더니 a는 1이었던 겁니다. 공차가 2고 초항이 1인 등차 수열을 구할 때 선생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요 초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2예요. 이렇게 안 했어.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어차피 얘네들을 전개하면 n에 관한 몇 차씩? n에 관한 몇 차씩? 1차씩이고 n에 관한 1차씩이고 1차씩 앞에 곱해져 있는 거는 공차입니다. 항상. 그래서 공차 곱하기 n으로 시작하니까 an은 2n으로 시작하고 초항이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n에다가 1 넣었을 때 1 넣어야 돼. 마이너스 1. 그래서 일반항은 2n-1이더라. 뭐를 구하시오? 10번째 항을 구하시오. n에다가 10 넣었더니 19 이런 식으로 구했습니다. 그러면 3번은 지금 풀어볼까? 3번은? 1분 줄게. 1분 하겠습니다. 3번 세 번째 항이 11이고 여섯 번째 항이 20일 때 A3이 11 여섯 번째 항이 20 일반항부터 구할 거야. A3은 뭐 더하기 뭐? 뭐 더하기 뭐? A3은 초항 더하기 2D가 11인 거고 여섯 번째 항은 초항 더하기 5D가 20인 거고 얘는 둘이 연립하겠습니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뺐더니 3D는 9, D는 3 뒤에다가 3 넣었더니 A는 5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되는 거야? AN은 뭘로 시작하고? 3N으로 시작하고 N에다가 1 넣었을 때 5 나와야 되니까 뒤에는 얼마? 플러스 2 그래서 3N 플러스 2라는 거 알았어? 뭐를 구하시오? 170은 몇 번째 항이냐? N을 구하시오. 넘겨주고 N으로 나눴더니 3으로 나눴더니 168 나누기 3은 56 그래서 56번째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15, 곱이 105일 때 세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자,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그럼 봐봐, 이거 봐봐. 선생님, 첫 번째 항이 A면요,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고,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예요. 얘네들의 합, 그 다음에 얘네들의 곱 해도 되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지. 연속되는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를 A라고 두고, 그 다음 거를 A 플러스 D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얘 앞에 있는 항은 뭐가 되는 거야? A-D. 연속되는 세 개의 항이 나오는 거. 그래서 예로 두고 해보겠습니다. 세수의 합. 다 더했더니 얼마가? 3A가 15. 그 다음에 곱. 세수의 곱.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고 거기다가 A를 곱한 값이 얼마? 105래. 3A가 15니까 A는 5. A로 나눠줬더니 5로 나눠줬더니 21. A는 5. 그러면 25 마이너스 D제곱이 21. D제곱은 4. D는 2. 그래서 D가 2일 수도 있고 D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데 D가 2면 지금 A는 5였으니까 5, 7, 3 이렇게 될 거고 D가 마이너스 2면 5, 3 앞에 있는 수가 7 이렇게 되겠네. 뭐를 구하시오?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3, 3은 9 더하기 25 더하기 49를 구하시오. 어떻게 해도 뭐 계산값은 똑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9번 볼게요. 9번. 첫째 항이 40이고 n번째 항이 마이너스 5,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175인 등차 수열에서 13번째 항을 구하래. 다시 첫째 항이 40이고 A1은 40, n번째 항이 마이너스 5래. n번째 항이라는 건 AN이 마이너스 5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175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는 건 SN 아니야? SN은 어떻게 구해? 항수 곱하기 초항 A1 더하기 n번째 항 AN 나누기 2 얘로 구할 거야. 근데 초항이 얼마라고 그랬어? 40. n번째 항은 마이너스 5 곱하기 항수 n 나누기 2. 아, 이렇게 계산한 값이 얼마? 175래. 오케이. 그래서 끝난 것 같습니다. 2 넘겨줬더니 350 나누기 여기 얼마야? 35 n은 10 됐니? n이 10이라는 거 알았어? n이 10이라는 거 알았어? 문제에서 뭘 구하시오요? 13번째 항을 구하시오. 오케이. 그러면 다시 일반항을 구해야 됩니다. n이 10이라는 거 알았으면 A10이 지금 마이너스 5인 거고 A10이라는 건 초항 더하기 얼마가? 9D가 마이너스 5라는 거고 초항은 얼마였어? 40이었어. 초항은 40이었었어. 넘겨주면 마이너스 45, D는 얼마? D는 얼마? 어? 마이너스 5. 그럼 일반항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일반항은 D 곱하기 N으로 시작해. D가 마이너스 5야. 그러면 마이너스 5N 초항이 얼마였어? 초항이 40이었어. 얘네다가 1 넣었을 때 40 나와야 돼. 플러스 45. 그래서 일반항 구했습니다. 뭐를 구하시오? 13번째 항을 구하시오. 13번째 항을 구하시오. 구할 수 있겠지. 하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합도 구할 건데 11번 한번 풀어볼게요. 11번. 해보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눠 떨어지는 수? 4로 나눠 떨어지는 수 뭐 있어? 4, 8, 12, 16 얘네들이잖아. 오케이? 4의 배수 얘네들 어디까지 가니 그러면? 얘네들이 100 이하니까 100까지
얘네들의 총합을 구하시오. 무슨 수열? 등차 수열입니다. 얼마씩 늘어나는? 4씩 늘어나는.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1, 얘는 4 곱하기 2 해가지고 얘는 4 곱하기 25. 선생님 왜 이렇게 썼냐면 항수 보려고 이렇게 한 거야. 항수가 몇 개인 거야 전체? 25개인 거야. 요 숫자 보면 되지. 요 숫자. 아 그러면 초항 더하기 마지막에 있는 항 곱하기 항수 25 나누기 2 얘가 등차 수열의 합 25항까지 합이니까 S25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산할까? 뿅뿅 52 그래서 52 곱하기 25를 구하시오. 2 오케이. 자 12번 요 밑에 12번으로 보겠습니다. 12번 12번 문제를 볼 건데 그냥 칠판 봐봐. 칠판 봐봐. 어떤 수열이 있습니다. A1, A2, A3, A9, A10, A11 이렇게 할게요. S11이라는 건 A1부터 A11까지 더한 거예요. 여기에서 빼겠습니다. S10. S10이라는 건 뭐니? A1서부터 어디까지? A10까지를 더한 거야. 11까지 더한 거에서 10까지 더한 거를 빼면 뭐가 남아? A11이 남습니다. 어떤 수열이 있는데 5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4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주면 뭐가 남아? A5항이 남습니다. N항까지의 합에서 N-1항까지의 합을 빼주면 뭐가 남아? AN이 남아. 선생님 지금 이거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니? 얘기 안 했습니다. 이 등차 수열일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배우는 등비 수열, 조화 수열, 뭐 개차 수열일 수도 있어. 모든 수열은 N항까지 합에서 N-1항까지 합을 빼주면 N번째 있는 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N번째 있는 항, 지금은 AN이라는 수열이니까 N번째 있는 항이라고 했지만 우리 처음 공부할 때도 선생님 얘네들 N번째 있는 항 일반항이라고 표현했어. 그래서 등차 수열도 N항까지 합에서 N-1항까지의 합을 빼주면 일반항이 나옵니다. 자, 얘 먼저 연습을 해볼게. 12번 봤더니 어떤 수열이 있는데 SN이 3n제곱 마이너스 2n이래. 3n제곱 마이너스 2n이래. SN이 3n제곱 마이너스 2n이래. 얘네들의 일반항을 구하래. 합을 알려줬으니까 일반항을 구할 때는 n항까지 합에서 n-1항까지 합을 빼주면 됩니다. 이거 함수처럼 생각하면 돼. n 대신에 n-1이 들어가는 거야. n 대신에 n-1이 들어가는 거야. 3 곱하기 n-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n-1 전개했더니 3n 제곱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8n 1, 1은 1, 3 플러스 2니까 5. 자,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줄 겁니다. n항까지 합에서 n-1항까지 합을.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뺐더니 일반항이 나와야 되고 얘네들의 일반항은 쭉 봤더니 그 일반항이 AN인가 봐. 문제에서 뭐 BN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CN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AN이라는 수열은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뺐더니 3n제곱 없어져 얘에서 얘 뺐더니 6n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5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5야. 예? 그래서 선생님 일반항은요 6n 마이너스 5예요. 그래서 5번 바로 체크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우리 이거 겨울에 공부했던 거 좀 생각해 볼게. 겨울에 공부했던 거 생각해 보면 이때 확인해야 되는 거 있었습니다. 기억나? 우리가 구한 수열 AN에서 A1은 n에다가 1 넣었더니 얼마? 1이야. 초항은 1인 거야.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SN이 얘였는데 SN, n 대신에 1 넣었더니 n 대신에 1 넣으면 S1은 1 넣었더니 얼마야? 1이야. S1이라는 건 해석하면 뭐니? S라는 건 합을 나타내는 건데 합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초항부터 그냥 초항까지의 합이야. 아, S1은요 선생님 A1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1 나왔어. 괜찮아. 얘네가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n항까지 합에서 n-1항까지 합을 빼줬는데 그러면 일반항이 나오는데 이때는 확인을 해야 됐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S1하고 우리가 구한 A1하고 같을 때. 두 번째는 문제에서 주어진 S1하고 우리가 구한 식에서의 A1이 다를 때. S1하고 A1이 같으면 이때 나오는 일반항은 초항부터 성립하는 일반항이 되는 거고 S1하고 A1이 다를 때는 얘네들이 두 번째 n이 2부터 성립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차이점을 한번 볼게.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5번이고 차이점을 하나 보겠습니다. 13번 봐봐. 13번. 13번 봐봐. 자, AN이라는 수열하고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AN이라는 수열하고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각각 이렇게 얘기한대. 자, 다시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네들의 합을 SN이라고 그러면 걔는 n제곱 플러스 KN이래. 오케이? 그 다음에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BN이라는 수열의 합을 선생님이 TN이라고 하겠습니다. S를 썼으니까 그냥 T라고 한 거야. TN이라고 하면 걔네들은 얼마래? 2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래. 선생님 얘를 보려고 그래. 얘를 가지고 일반항 BN을 구하려면 n항까지 합에서 뭘 빼줘야 돼? n-1항까지 합을 빼줘야 돼. n 대신에 n-1 넣으면 2 곱하기 n-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n-1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2n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6n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5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주면 n항까지 합에서 n-1항까지 합을 빼주면 일반항이 나와야 돼. 얘네 수열의 일반항은 bn이야. bn은 2n제곱 2n제곱 없어져. 얘에서 얘 뺐더니 4n이고 얘에서 얘 뺐더니 마이너스 4가 됐습니다. 자, 확인 우리가 구한 식에서 B1은 얼마니? 0입니다. 문제에 주어진 건 얘는 주어진 거였거든? 합은? 합에서 T1은 얼마니? n에다가 1 넣었더니 1입니다. 둘이 같아? 달라. 선생님 1항까지의 합이나 첫 번째 있는 항이나 똑같아야 되잖아요. 얘네 다르니까 우리가 구한 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식이라고. 얘네들을 가지고 n에다가 2 넣으면 B2는 n에다가 2 넣었더니 4. 얘는 맞아. 얘가 잘못된 거야. 초항이랑 문제에서 주어진 S1이랑 비교해서 둘이 다를 때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일반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일반항이 잘못된 게 아니고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야. 그때 진짜 초항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진짜 초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T1은 진짜 초항은 1이 되는 거야. 0이 아니고.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1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지금 변별력을 가시는 문제는 얘네들을 물어볼 거고, 선생님이 이제 이게 공식이라면 여기서 팁을 줬었습니다. 기억이 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 수열의 합공식 보면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 d기 때문에 이거 전개하면 n에 관한 몇 차식이 나오니? 2차식이 나옵니다. 합이 2차식이면 딱 이거 보는 순간 선생님 얘 등차 수열이에요. 일반항은 등차 수열이에요.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R이 0이면 상수항이 없는 등차 수열의 합식이면 얘네들은 초항부터 성립하게 됩니다. S1하고 A1이 같아집니다. 위에 거가 됩니다. 두 번째, R이 0이 아니면 상수항이 살아있으면 이때는 S1하고 A1이 달라서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딱 보자마자 지금 13번 같은 경우는 문제 보자마자 선생님 얘는 상수항 붙어 있어요. 얘를 가지고 일반항 구하면 걔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식이에요. 알 수도 있는 거. 얘네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거는 상수항이 없잖아. 상수항이 0이잖아. 그럼 얘는 일반항 구하면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문제는 마저 풀게.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각각 이렇대. A10하고 B10이 같대. B10을 구해야 되네. 그러면 Bn은 얘네들이니까 B10은 n에다가 10 넣었더니 36이라는 거 알았고, 여기서 이제 A10을 구할 겁니다. SN이 n제곱 플러스 KN이라고 했어. n-1이라는 n 대신에 n-1, n-1의 제곱 k 곱하기 n-1이 될 거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줄 거야. 전개하고 할까? 전개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k 상수항은 1 마이너스 k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면 얘네들의 일반항 an이 나와야 돼. n제곱 없어지고 kn 없어지고 2n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얘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k. 오케이. A10이랑 B10이 같다. 여기서의 A10은 20, 19 플러스 K. 그래서 문제는 19 플러스 K가 36이 되면 됩니다. K는 얼마? 17인가? K는 17. 자, 문제는 풀었지만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때 얘네들 맨 앞에다가 좀 필기를 해놓겠습니다. 어디다가 하냐면 등차 수열의 합 옆에다가 필기를 좀 하자. 일곱 번째 항이 2고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7이다. 자, 얘는 7번째 항이 2고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7이다. 7번째 항이라는 건 초항 더하기 6D가 2고 10번째 항이라는 건 초항 더하기 9D가 마이너스 7이고, 그래서 얘네 연립하면 공차는 얼마 나와? 얼마 나왔어 공차? 마이너스 3 나오고 초항은 그러면 20? 오케이. 초항은 20, 공차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았어? 일반항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일반항은 마이너스 3n으로 시작하고 n에다가 1 넣었을 때 20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3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n항까지 합이 지금 얘네 봐봐. 선생님 이게 수직선으로 한번 얘기해보면 첫 번째 있는 항 n이 1일 때 첫 번째 있는 항은 20이야. 두 번째 있는 항은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17이야. 세 번째 있는 항은 14가 됩니다. 괜찮니?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은 음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해돼? 어느 순간 음수가 되는지부터 따져볼까? 얘네들이 0보다 작아지는 거?
얘네들이 0보다 작아지려면 n이 누구보다 커야 되니까 3분의 23보다 커야 되니까 n이 8일 때 음수가 됩니다. 7번째 항까지는 양수고 8번째 항부터는 음수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 합하면 다 양수를 더하는 거야. 7번째 항까지 합하면 다 양수를 더하는 거야. 8번째 항까지 더하면 음수를 하나 더해주게 돼. 그럼 합 전체가 작아질 거 아니야. 음수를 더해주면. 어디까지? 7번째 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될 겁니다. 몇 번째? 7번째 항까지의 합을 S7? S7을 구하시오 이런 거네 그러면. 그래서 2분의 항수 7 초항 더하기 막항 아니면 2a 더하기 n-1d 뭐 아무거나 해도 돼. 초항 더하기 막항으로 할까? 초항은 얼마? 20 더하기 막항 7번째 항 7번째 항 여기다가 7 넣었더니 얼마? 2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2 오케이 15번이었고 넘겨서 17번 또 보겠습니다. 17번 요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85 11번째 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은 385래 이 수열 21항부터 30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오케이 선생님 먼저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쭉 해가지고 10번째 항 얘네까지 더한 게 지금 얼마래? 85래. 그럼 이 85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S10입니다.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니까. 그 다음에 11번째 항부터 20항까지의 합 A11부터 A12, A20까지 얘네들을 더한 게 지금 얼마래? 385래. 괜찮아? 이 385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니? 초항부터 20항까지의 합에서 뭘 빼준 거? 초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빼준 거야. 괜찮아? 자, 봐봐. 이거 필기하지 마. 이렇게 안 풀 거야. 그래서 얘네들 해보면 선생님 S10은요 85니까요 넘겨주면 S20은 얼마? 85 더하면 470이라는 거 알았어? S20은 어떻게 구해? 2분의 항수 20 곱하기 2a 더하기 n-1d 그러면 19d 얘네들이 얼마? 470이었던 거고 여기에서 S10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니? 2분의 10 곱하기 2a 더하기 n-1d니까 2a 더하기 9d 얘네들이 지금 얼마야? 85인 거야. A하고 D가 들어가 있는 식이 두 개가 됐고 얘네 둘이 연립하면 A값, D값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뭘 구하시오? 21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S30에서 뭘 빼준 거? S20을 빼준 걸 구하시오. 그래서 초항이랑 공차 아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얘 말고 부분합이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 안 나도 상관없어. 자, 여기 보면 얘 등차 수열이야. 그럼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D만큼 올라가고 여기서 넘어갈 때 D만큼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A11은 초항 더하기 10D고 A12는 초항 더하기 11D야. 그럼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도 D만큼 늘어나고 계속 D만큼 늘어나. 그치? 초항부터 10항까지니까 얘네 항수 몇 개니? 10개고 11번째부터 20항까지니까 얘네들 항수 몇 개? 10개입니다. 오케이? 자, 10개, 얘 10개, 얘 10개 항수 똑같아.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선생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니? 지금 선생님 좀 숫자를 낮게 볼게. 어떤 수열 A1, A2, A3, A4, A5, A6이 있는데 얘네 둘을 더한 거는 얘 초항 더하기 D니까 2A 더하기 D야. 얘네 둘이 더한 거는 A 플러스 2D하고 A 플러스 3D야. 그러면 2A 플러스
2D, 3D니까 5D야. 얘네 둘이 더한 거는 A 플러스 4D, A 플러스 5D니까 2A 플러스 4D, 5D, 9D야. 책 두 개씩 더했거든? 두 개씩 더해놓고 봤더니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D에서 5D, 4D만큼 늘어났습니다. 얘에서 얘로 넘어갈 때 5D에서 9D, 4D만큼 올라갔어. 오케이? 얘네끼리도 등차 수열이었던 거예요. 다르게도 볼게, 다르게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네 셋.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그러면 3A 플러스 D, 2D니까 3D. 얘네 세 개 더하면 3A 플러스 3D, 4D, 5D. 3, 4, 5 더하면 3, 4, 5, 12D. 자,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몇 D만큼 올라갔어? 9D만큼 올라갔어. 그럼 다음 A7, A8, A9 세 개 더한 거는 여기에서 얼마만큼 올라간? 9D만큼 올라간 3A 플러스 21D가 될 겁니다. 등차 수열의 부분합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개념이고, 등차 수열의 부분합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개념이고, 똑같은 항수끼리만 모아서 보면 걔네끼리도 등차 수열을 이루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로 다시 와봐. 1항부터 10항까지 더한 게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얘기했어? 85라고 얘기했습니다. 11번째부터 20항까지 더한 게 얼마? 385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만큼 늘어났니? 300만큼 늘어났는데 똑같이 10개, 10개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겠네. A21부터 어디까지? A30까지 더한 거는 여기에서 또 300만큼 늘어난 685가 될 겁니다. 얘네끼리도 10개, 10개, 10개가 등차 수열을 이룰 거니까. 그래서 뭘 구하시오? 21항부터 30항까지 합은 685. 그거 구하시오. 등차 수열의 부분합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개념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번 받고 넘겨가지고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요번에는 어떤 수열, 등차 수열 A1부터 쭉 나가는 등차 수열이 있는데, 지금 봐봐. 어떤 짓을 하는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더하는 거,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더하는 거, 이렇게 나가네. 두 개씩 더하는 거. 그 밑에 거는 몇 개씩 더하는 거? 세 개씩 더하는 거. 얘네들의 공차를 각각 D2, D3이라고 얘기한대. 걔네들의 관계식을 찾으래. 관계식을. 해보자. 자, AN이라는 수열의 공차를 D1이라고 한대. 얘를 D1이라고 한대. 오케이. 그러면 얘는 A1 더하기 A2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니? 2A1 더하기 D1. 그 다음 A3 더하기 A4는 A1 더하기 2 곱하기 D, 얘는 A1 더하기 3D. 그러면 2A1 더하기 몇 D? 2D, 3D, 5D1이야. 괜찮아?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는 소리야? 얼마 늘어났어? 4D1만큼 늘어났고, 이 위에 있는 수열의 공차를 D2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D2라고. 그럼 밑에 것도 할 수 있겠네. 밑에 거는 A1, A2, A3 더한 거니까 3A1 더하기 몇 D? 3D D1이야, D2야, D3야? D1이지. 두 번째 4, 5, 6은 3DA1 더하기 3D, 4D, 5D니까 더하면 12
D1입니다. 얼마 늘어났어? 9D1 늘어났고 얘네들의 공차를 뭐라고 얘기하는데? D3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니? D2하고 D3에 대해서 D2도 D1으로 바꿀 수 있고 D3도 D1으로 바꿀 수 있다 했어. 뭐를 구하시오? 2하고 3이 들어가 있는 관계식을 구하시오. 오케이. 그러면 D1은 얘네 둘이 연립할 거야. D1이 없어지게 연립할 거야. D1은 넘겨주면 4분의 1 D2. D1은 4분의 1 D2. 그러면 4분의 1 9. D2는 D3. 오케이? 끝난 것 같다. 4 넘겨줬더니 9 곱하기 D2는 4 곱하기 D3. 몇 번에? 5번에 있습니다. 23번 가보죠. 23번. 다음 그림과 같이 두 포물선 2차 함수 두 개가 있습니다. 2차 함수 두 개의 교점이 오른쪽 부분에서 같은 간격으로 y축에 평행하고 어쩌고저쩌고 여기 간격, 얘네 둘의 간격, 얘네 둘의 간격. 가장 짧은 것의 길이가 1이고 가장 긴 것의 길이는 7일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짧은 거 얘가 얼마고 1이고 가장 긴 길이 얘는 얼마래? 7이래. 이런 선분이 몇 개 있대? 10개의 선분이 있대. 10개의 선분의 총합을 구하시오. 자, 얘네들은 전체를 이렇게 등분을 하다 보면은 10등분을 한 겁니다. 10등분을. 수열에서 도형이 나오고 n등분한다라는 문제의 뉘앙스가 있으면 얘네들은 무조건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의 개념 자체가 차가 일정한 수열이야. 차,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거야. 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하고 n등분한다라는 건 일정한 간격이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똑같은 비율로 계속 커진다는 소리야. 똑같은 값이 등차 수열을 의미하게 됩니다. n등분은 등차 수열, n등분은 등차 수열. 겨울에 선생님이 이거 설명했던 거 기억나? 얘네들 설명할 때 n등분한다라는 뉘앙스 나오면 등차 수열이야. 그 외에 나머지 애들은 모두 등비 수열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비율로 보면 10% 정도하고 90%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모의고사로 넘어가고 수능까지 가게 되면은 99% 등비 수열만 우리가 보게 될 거고 얘를 보지 않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내신이기 때문에 지금 내신에서 등차 등비 수열을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n등분한다라는 뉘앙스는 등차 수열. 요번 내신 끝나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를 다룰 때는 무조건 등비 수열로 보게 돼. 도형 나오면 등비 수열로 보게 돼. 무조건이야. 거의? 그냥 무조건이라고. 무조건 등비 수열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 내신을 위해서 기억해 주는 겁니다. n등분한다라는 뉘앙스가 나오면 등차 수열이구나. 그래서 얘네들도 등차 수열이라는 거 알았다면 이제 문제 엄청 쉽게 풀립니다. 첫 번째 있는 거는 길이가 1이야. 마지막에 있는 거는 길이가 7이야. 근데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의 합 어떻게 구해? 초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항수가 몇 개? 10등분한다 그랬으니까 10개 나누기 2 이렇게. 2. 그래서 정답은 40 이렇게 풀게 되고 얘를 이용해가지고 24번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AC의 길이 15다라고 알려줬고 BC의 길이 20이다 알려줬으니까 A, B의 길이는 3대 4대 5 25가 될 거고 자, 지금 이 직각삼각형 자체랑 얘랑 닮음이야.
3대 4대 5짜리야. 3대 4대 5야. 5가 15니까 여기는 9가 될 겁니다. 길이가. 여기가 9고 그러면 여기가 16이라는 거 알았고 전체 밑에를 몇 등분하니? 25등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이 24개 찍힌 거잖아. 길이가 25니까 여기 길이가 9가 되려면 얘는 P9가 될 겁니다. P9. 오케이? P9가 되고 그 다음은 16개 또 있을 거예요. 16개 여기가 뭐 요게 이렇게 해서 P10부터 해서 P24까지 15개 뭐 이렇게 되나? 뭐를 구하래? 얘네 지금 Q1, P1, Q2, P2 얘네들부터 해서 얘 끝까지 다 더하는 거니? 네. 끝까지 다 더한 값을 구하래. 이게 n등분한다니까 등차 수열인 건 알아. 근데 점점 길어졌다가 다시 짧아지거든? 따로따로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 봐봐라. P1부터 P9까지 더한 거는 P1, P2 그냥 이렇게 할게. 이 L이라고 할까? L. 자, 얘 L1, 얘 L2라고 할게. L1부터 L9까지 더한 값은 초항 얼마인 줄 아니? 3분의 4. 얘 알려줬어? 아니, 그냥 아예 구했어?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할게. 얘를 구할 건데 여기에 L0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L0는 0이야. 그럼. 얘 0이니까 얘 더해줘봤자 식의 변화가 없어. 그러면 얘네들 더한 거는 등차 수열이고 초항은 0, 막항은 얘. 근데 얘는 길이는 한번 구해줘야 됩니다. 얘 뭘로 구할 수 있니?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가 직각이니까 15 곱하기 20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20 얘네들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랑 같아야 돼. 밑변 25 곱하기 높이. 그래서 2분의 1 날라가고 25 넘겨주면 25분의 15 곱하기 20 5, 3, 4 10인가 봐요. 오케이? 그러면 0 더하기 12 곱하기 함수 0부터 L9까지야. 0부터 9까지니까 함수 몇 개? 0부터 9까지니까 함수 몇 개? 10개 나누기 2랑 같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얘는 얼마? 60? 오케이. 왼쪽 거 구한 거야. 요번에는 선생님 이걸 하겠습니다. 얘를 T1이라고 할게. 얘를 T2라고 할게. 그 다음에 얘를 T 몇이지 그러면? 15개 아니었어요 여기? 9부터 해서 24까지니까 9부터 P9부터 P24까지니까 15개. 그러면 얘 15 이렇게 할게. T15 봐봐. T1부터 T2 T3 T15까지 얘네들 더한 값은 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점 T0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T0는 어차피 0이거든. 얘 0. 끝에 있는 한 몇? 12. 함수 몇 개? 0부터 15까지니까. 16개. 나누기 2가 됩니다. 그럼 얼마? 얼마? 96이라는 거 알았어. 선생님 그러면 전체 더한 거는요 60 더하기 96이에요. 맞니 이거? 빼줘야 돼. 뭘 빼줘야 돼? 12를 빼줘야 돼. 왜? 얘는 두 번 셌잖아. 앞에서도 세고 뒤에서도 세고. 그래서 얘네들 빼줘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딱 그 n등분한다 뉘앙스 도형 문제에서 등차 수열 도형 문제에서 최고 난이도로 나와봤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 하면서 연습해가지고 이런 비례식까지 봐야 돼?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최고 난이도로 나와봤자 이 정도라는 거. 그래서 n등분한다 등차 수열이라는 거 알면 되고 오늘 다시 공부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초항 더하기 n-1d 등차 중항 a, x, b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ex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은 초항 더하기 막항 n번째 항 곱하기 항수 나누기 2 또는 2분의 항수 곱하기 2a 더하기 n-1 d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합을 할 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Sn에서 Sn-1을 빼줘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확인해 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A1하고 S1이 같은지 아니면 A1하고 S1이 다른지. 다를 때에는 이 일반항은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식이고 진짜 초항은 S1이 진짜 초항이 된다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등차 수열 숙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